섬액의 치료 방법은 인공심장박동기를 삽입하는 것 뿐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술 없이 분명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심장과 마음을 치료하는 다린한의원 대표원장 권용민입니다. 오늘은 저희 한의원에서 가장 많이 보는 질환인 섬액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섬액 환자분들이 상식처럼 알고 계신 것들이 있어요. 바로 섬액의 치료 방법은 인공심장박동기를 삽입하는 것 뿐이라고요. 약도 없고 자연적으로 좋아지지 않는다 라고 보통 생각들 하시죠.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셔도 그렇고 유명하다는 대학병원 교수님들과 상담을 해봐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당연하게 그렇게 여기셨을 것입니다. 정말 사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술 없이 분명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저희 한의원 리뷰나 블로그 치료 사례들을 확인해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단언컨대 정말 한 글자도 거짓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한의원에서는 섬액이 한의원에서 치료가 잘 된다는 게 매일매일 임상에서 증명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아마 바로 지금은 납득하기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한의원에서 왜 섬액 치료가 잘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주 실신을 하시거나 어지럼증이 심하신 등 증상이 너무 심하신 분들이나 섬액 중에 완전 방실 차단으로 병원에서 빠르게 수술을 하시길 권해드린 분들의 경우는 저 마찬가지로 시술을 권해드립니다. 한의원에서 치료가 안 되기 때문이 아니에요. 실제로 어떤 이유로 시술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저희 한의원에 오셔서 완전 방실 차단으로 치료를 하신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제가 시술을 권해드리는 이유는 만에 하나의 위험성이 언제든지 있기 때문이에요. 급사, 돌연사 등 아니면 실신을 하셔서 머리를 땅에 부딪히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너무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시술을 권해드리기도 합니다. 이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럼 양방에서 보는 섬액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섬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번, 처음 전기 신호를 만들어주는 동방결절에 문제가 생긴 경우이고요. 그리고 2번, 전기 신호를 연결해주는 방실결절에 문제가 생긴 경우입니다. 간단하게 병의 경중으로 따지면 동방결절에 문제가 생긴 경우, 동기능 부전 증후군의 경우 비교적 경한 가벼운 섬액으로 보고요. 방실결절에서 생긴 문제, 특히 2도, 3도의 경우는 비교적 중한 섬액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환자분들이 느끼시는 증상의 정도는 진단명과는 큰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동기능 부전 증후군이라고 하더라도 증상이 심한 분들도 계시고요. 방실 차단, 완전 방실 차단의 경우에도 증상이 거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의학에서 보는 섬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환자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합니다. 한의학에서 예전에 섬액이라는 걸 치료했었나요? 맞아요. 예전 한의학 서적들을 보면 섬액이라는 병명은 없습니다. 그럼 치료 경험이 없는 거 아닐까요? 그건 또 아닙니다. 섬액이라는 병명 자체는 없지만 그에 준하는 증상들을 한의학에서 많이 치료를 했습니다. 어지럼증, 실신, 가슴 답답함, 숨참과 같은 증상들 말이죠. 또 한의학에서 맥진을 많이 하잖아요. 맥박이 느린 걸 한의학에서는 지맥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액이라는 진단명으로 부르지 않았을 뿐이지 옛날에도 섬액 증상을 많이 치료했다는 것입니다. 한의학에서 보는 섬액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심장이 차가워지고 기운이 부족해지는 거. 두 번째, 심장에 습담, 어혈과 같은 노폐물들이 많이 쌓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원인 같은 경우에는 섬액 환자들 대부분이 가지고 계신 병의 원인이고요. 두 번째 원인은 첫 번째 원인을 좀 더 가중시키는 부차적인 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원인부터 볼게요. 심장은 따뜻하고 기운이 충만해야 박동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체질적으로 심장이 약하신 분들이나 스트레스, 과로로 인해서 심장의 기운이 부족해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섬액의 증상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현대인들이 많이 가지고 계신 원인입니다. 식습관이나 음주, 흡연, 과로 같은 것들이 오래되면 우리 몸 안에 노폐물들이 많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노폐물들이
심장의 기운이 약해진 틈을 타서 심장에 쌓이면 그런 노폐물들이 심장의 기혈순환을 더욱 방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심장의 기운이 더욱 소모되고요. 그러면 섬액의 증상들이 더욱 심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섬액은 한의원에서 치료가 잘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모든 병이 한의원에서 치료가 더 잘 된다, 양방보다 우수하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양방에서 치료를 잘하는 질환들도 있고 상황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섬액의 경우는 한의원 치료가 훨씬 우세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양방 치료는 주로 깎아내는 치료에 장점이 있습니다. 소염제, 진통제, 항불안제 이런 것들은 모두 넘치는 것을 깎아내서 진정시키는 그런 약성들을 가지는 것들이죠. 이런 치료는 양방이 더 우세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도 급한 경우에 한의사지만 양방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보시라고 권해드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언가 모자란 것을 보충해주는 치료는 한의원 치료가 훨씬 우세합니다. 보약이라는 게 결국 보충해주는 약이라는 것이죠. 섬액의 경우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심장이 차가워지고 기운이 부족해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을 따뜻하게 해주고 기운을 북돋아주는 게 섬액 치료의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약, 보법을 사용할 수 있는 한의원 치료가 훨씬 더 강점을 가지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한의사가 보는 섬액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섬액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말씀드릴 내용이 되게 많을 거예요. 다양한 치료 사례들도 공유해 드릴 예정이고요. 섬액의 한의학적 치료를 제가 나서서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영상을 많이 제작할 생각입니다. 제가 이 치료에 대한 영상을 제작하려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수많은 섬액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이렇게 치료가 잘 되는데 치료를 못 받고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환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나서서 한의학적인 치료 방법을 많이 말씀드려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